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각 종교에서 진리를 밝혀놓은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현대 과학에서 진리를 얼마나 밝혀놨느냐, 그게 또 확실한가, 확실히 아는가, 의심이 되는 게 있는가, 의심되는 게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시간 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그 약 한 150년 전 시대하고 오늘날 시대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150년에 뭐 인터넷 같은 거 말도 할 거 없고, 뭐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용품 다 없었던 거죠. 텔레비도 없었을 거고, 뭐 이런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거, 뭐 자동차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고,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그전에 인터넷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개인 전화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 150년 전에 엄청나게 발전됐죠. 그럼 그런 걸 본다고 하면 과학 문명이 정말 모든 걸 발전시켜 놨다. 그러는데 그럼 진리도 과학 문명이 발전시켜 놨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봐서 그전에는 그것도 몰랐는데 과학 문명이 발전됨으로부터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그걸 자꾸 분해하고 또 분석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물질의 가장 적은 거는 이제 그 원자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처음엔 그것도 몰랐는데 그걸 발전했을 적에 큰 발전을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더 발전해서 핵이라는 것도 있고 그 속에는 뭐 이제 쿼크라는 것도 있고 또 요즘 하던 양자까지 발전했잖아요. 그런 건 발전하는데 그럼 신에 대한 건 어떻게 발전하느냐? 신은 없다고 하니까 연구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모든 그 물리로 발전했다는 게 과연 100%다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렇게 올바른 게 하나 볼 때는 많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현대 문명에서 현대 과학이 발전했던 데서도 의심 가는 게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걸 이제 시간 된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6.25 난 후로 학교 못 다녔어요. 그때 4학년 올라가서 6.25가 나는데 그리고는 학교 못 다닌 거죠. 근데 그 뒤에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현대 과학에서 발전했다고 하는 게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밀려온다고 그런 게 써놨던 게 봤거든요. 그 학교 다니신 분들 여기 다 계시니까 과학에서 현대 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우신 게 달이 뜰 때 달의 인력으로 해서 바닷물을 끌어올리자는 거죠. 그렇게 배우셨죠? 달의 인력으로 해서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우리나라 인구 거의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럼 우리나라 인구만 그렇게 가르쳐 줬느냐? 내가 볼 때는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도 달의 인력으로 해서 바닷물에 밀려온다고 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도 달이 뜰 때 그 인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밀려온다. 그렇게 가르쳐 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선진국에서 이게 아니다 하고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바꿔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의심 없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받아들이셨겠죠? 의심도 안 해보고. 그럼 저는 학교 공부 안 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왜 잘못됐다 하는 거냐? 자,
바닷물이 밀려올 때 보게 되면 엄청난 물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바닷물, 그 엄청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이라면 바위덩어리도 막 끌어올 수 있을 거겠죠. 그 인력으로 그렇다 한다면 엄청나게 밀려오는 바닷물인데 이거만은 바위덩어리 안 끌려오게 있어요. 끌려올랄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바닷가에 요만한 모래 하나도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바닷물 물 밀 때 그 엄청난 물을 끌어올리려면 그거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 그 요만한 모래 하나도 끌려오지 않아요. 그럼 이상하다. 그럼 큰 돌도 끌려갈 텐데 조만한 모래 하나 안 끌려나온다면 이게 인력이라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달의 인력은 다른 물건은 끌어올리지 않고 물만 끌어올리려냐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요만한 모래도 끌려오지 않는데 물은 끌려온다고 한다면은 그 달의 인력은 다른 거는 그냥 놔두고 물만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수지 물이나 호수물은 또 안 끌려올라요. 저수지 물 밀려오는 거 보셨어요? 호수물 밀려오는 거 아마 다 못 봤을 거예요. 그럼 이게 달의 인력이라고 한다면 물만 끌어올린다 한다면 왜 호수물이나 저수지 물은 안 끌어올려오냐는 거죠. 그 이상하다는 거죠. 그 달의 인력이 이상하다. 그리고 또 요즘은 그 과학문이 발달돼서 달날에 그 암스트롱인가 처음 갔다 왔다 했잖아요. 달에 분명히 갔다 왔다 그래요. 그리고 탐사선이 달 주위에 막 돌아다녀요. 우리나라에서도 달 탐사선 보냈었잖아요. 달 가까이까지 다 가보는 거죠. 근데 달에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탐사선 빨리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럼 달의 인력은 다른 건 안 끌어올리고 가깝게 있든 멀리 있든 다 끌어오지 않고 하필 지구에 있는 다른 물 아니고 바닷물만 끌어올리느냐. 의심 가야 안 가요? 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 저거 질문해 보셨어요? 의심 가야 안 가요? 가죠? 가지만 그때는 그게 법인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냥 누구든지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랐지 그걸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학교에서 배운 걸 그냥 그러니 하지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그걸 책을 읽어보면서 처음부터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이상하다. 그 바닷물만 하필 바닷물만 끌어올리는 인력이라면 왜 바닷물만 끌어올리느냐 이걸 밝혀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밝힌 얘기 없어요. 난 못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달의 인력으로 해서 바닷물이 밀려오느냐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 배웠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이걸 대답해 보시는 거죠. 달의 인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 작년에 예. 그 원장님 말씀을 듣고 예. AI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에 대해서 예. 그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한번 뭐라 그래요? 이 이야기 지금 어떻게 밝혔는지 그걸 과학에 밝혔는데 그대로 얘기했겠죠. 참 묵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물어봐도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의심 갖는 데는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가 보는데 내가 말로 듣고 보면 그거 이상하다, 의심된다 이런 말들 다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의심되는 일 될 수가 있을 걸로 봐는 거죠. 왜 달의 인력을 아무것도 안 끌어올리고 바닷물만 끌어올리느냐 하는 거죠. 저수물이나 호수물도 끌어올리지 않고. 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한테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바닷물이 왜 밀려오는지 그걸 날 보고 얘기를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달의 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바닷물이 어떻게 밀려오느냐?
자,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닷물을 담은 큰 물그릇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지구 얕은 데는 다 물이 고여 있고 높은 데는 다 육지예요. 그러면 지구는 바닷물을 담은 물그릇이다 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부인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물그릇이 가만히 있으면은 물이 가만히 있겠죠. 물그릇이 움직이면 그 물 담은 그 물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자, 이게 지금 공기에 물 담은 물컵인데요. 이 물컵이 가만히 그냥 물 조용해 있어요. 근데 이 물컵이 빙빙빙 돌면서 쭉 그냥 돌아가요. 그럼 여기 물이 가만히 있겠냐 움직이냐는 거죠. 당연히 여기 지금 물에 해봐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이게 빙빙 돌리면서 쭉 이렇게 물이 요동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가 가만히 있냐 하면 자전하면서 태양을 도니까 이게 빙빙 돌면서 쭉 달려가는 거죠. 그럼 물공기, 바닷물을 담은 물그릇이 움직이는데 물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요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 뭐 돌이고 뭐 바위고 모래고 이런 거는 유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유동이 자유로운 물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간다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저수지물이나 호수물은 왜 안 밀려가느냐는 거죠. 그 물그릇에만 물은 다 움직일 텐데 왜 그건 호수물은 움직이지 않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볼 적에 지구가 분명히 자전 공전하는 건 다 알아요. 그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이 지구가 가만히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지구가 돌아간다는 걸 여기서 살면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못 느끼죠? 지구가 돌아가는 거 하면서 이게 달려간다는 걸 지구에 살면서도 못 느껴요. 그거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큰 덩어리가 움직이는데 요 부분적으로 있는 데서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크게 보는 거죠. 크게 보는, 어떻게 보느냐. 자, 이 지구가 넓은 지구에서도 그 전체적으로는 움직이는데 부분 있는 데는 다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 지구가 움직이는 데서 그 파생되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럼 바닷물이나 이거 큰 데는 건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아는데 저수지물이나 호수물은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돌아가는 그 현상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저수지물이나 호수물들은 그 현상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이리 왔다 저리 밀려가지 않죠. 그러나 큰 바닷물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바닷물을 담은 물그릇이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누가 맞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여기다 물공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물을 움직이면 당연한데 바닷물을 담은 물그릇이 움직이면 돌아가면서 달려가는데 거기 있는 물이 꽉 있겠냐는 거죠. 누가 말이 맞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답을 하려는 거죠. 현대과학으로서. 이걸 대답 못하면 현대과학이 잘못 가르쳤던 게 증명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에 또 그렇다고 이제 그 현대과학에서 내 말 맞다고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반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달이 뜰 때 왜 그때 물이 밀어올리냐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매달 예? 조수관제가 예, 그거 얘기해요. 음력으로요. 예. 이게 말이야 물이 많이 들어오고 예, 그거 원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학에서 볼 적에 왜 보름 때만 물이 많이 몰려오고 또 그 금음 때만 적게 몰려오느냐, 왜 그러냐 하는 거죠. 달에 그 과학자들이 달 뜨고서 얼마 있다가 물이 밀려오고 보름 때 많이 몰려오고
또 금음 때는 조금 올려가니까 요걸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게 달의 인력이다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원리죠. 그럼 왜 하필 보름 때만 많이 밀려오고 또 금음 때는 적게 밀려오냐? 그 원인은 뭐냐? 그럼 과학적 하는 사람이 나보고 질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차관장님 지럼 그거는 음의 수치가 된 거죠.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음양의 수치를 전혀 그냥 그걸 인정 안 하고 잘 몰라요. 그럼 음과 양의 그 수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음양의 이런 것도 이걸 밝히려면 좀 길어지는데 다음에 밝히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엔 그 모든 게 외짝으로 되지 않고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음과 양으로 둘로 갈라져 있는 거죠. 하나이면서 음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운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운이 작용이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의 기운 작용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앞, 뒤가 생겨지는 거죠. 하나의 기운이 작용하는데 먼저 시작한 쪽 나중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기운인데 위, 아래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위가 따르고 아래가 따르냐면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인데 위쪽, 아래쪽 이게 그 둘로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의 기운이 존재했지만 하나의 기운인데 하나의 기운에는 위고 아래에 있다. 앞과 그 뒤가 있다. 이게 앞과 뒤가 서로 상대가 되고 위와 아래가 서로 상대가 돼가지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음양이거든요. 그럼 천도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전파도 음전, 양전이 되어 있고 이 전기 불치는 것도 음선, 양선이 있잖아요. 식물들도 그 숫고도 암고도 있고요. 동물들도 순놈 암놈이 있고 사람도 남자 여자 있어가지고 서로 그 음과 양이 이게 서로 상대가 되어서 조화장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음양의 이치라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 요걸 세밀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 음양이 없단 말을 안 할 거거든요. 못 하죠, 그냥. 남자 있고 여자 있는데 그 없다고 말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 이 물질은 뭘 이루어지느냐? 물질도 기운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느냐 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게 구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의 기운이지만 음과 양으로 갈라졌으니까 물질이 이루는 것도 그 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거 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거 그런 게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있겠죠? 예. 그럼 그 하나의 기운이 처음으로 이제 갈라져서 음과 양 앞과 뒤 그러니까 위와 아래 이 구분이서 둘로 갈라졌어요. 둘로 갈라졌는데 그냥 음과 양으로 갈라진 거죠. 그럼 음이나 양이나 갈라진 기운도 외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외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진 것도 또 둘로 갈라지는 거죠. 이제 예를 든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하나의 기운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기운이 이제 나와졌어요. 나와졌는데 이게 이제 위, 아래, 앞, 뒤 이렇게 돼서 둘로 갈라졌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음이라고 한다면 한쪽은 양이 되겠죠. 그럼 하나의 기운이 음과 양으로 갈라졌는데 이게 또 발전해 나가려면 외짝으로는 발전 못 해 나가는 거죠. 또 양도 외짝으로는 발전해 못 나가요. 이게 작용하려니까 여기도 또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럼 양으로 갈라진 거나 음으로 갈라진 기운도 또 음양으로 갈라져요. 그럼 음에서도 여기 또 이제 음으로 갈라진 게 있고 양으로 갈라진 쪽이 있을 거고 또 양에서도 음으로 갈라진 쪽이 있을 거고 양으로 갈라진 이런 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운이지만 위아래가 있으니까 음과 양으로 갈라지고 이 음이나 양도 외짝으로는 발전하지 못하니까 다시 음과 양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럼 하나의 기운이
이 둘로 갈라진 것을 옛날 유교에서 양이라고 한 거죠.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죠. 그럼 둘로 갈라졌지만 이 근본은 하나의 기운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또 이 기운이 외짝은 작은이 못하니까 또 둘로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네 개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된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 기운으로 갈라진 거죠. 요걸 유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상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 둘로 갈라진 걸 양이라고 하고 넷으로 갈라진 걸 이게 사상이라고 한 거죠. 그럼 또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요 갈라진 것도 또 이름을 달리 붙여야 되겠죠. 여기 그냥 음양으로 했는데 음에서도 가서 또 양으로 갈라져서 졌으니까 음에서 음으로 갈라진 것을 유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태음이라고 했어요. 또 음에서 양으로 갈라진 것을 소양이다, 아니야 소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음에서 또 음양으로 가니까 음에서 또 음이 된 거죠. 이건 태음은 또 음에서 양으로 갈라진 것을 음은 음인데 이건 증거라서 소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이건 내가 붙인 게 아니고 유교에서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또 이 하나에서 양으로 갈라진 쪽도 음양으로 갈라지게 되니까 양에서 갈라진 음을 뭐라고 붙이냐, 또 양에서 갈라진 양을 뭐라고 붙이냐. 그러니까 양에서 양이 됐으니까 여기는 음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했느냐? 태양이라고 한 거죠. 또 양에서 음양으로 갈라진 음을 여기를 뭐라고 했냐? 소양으로 한 거죠. 그럼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거는 요 하나에가 음양으로 갈라지고 여기서 또 음양으로 갈라진 요 네 기운, 태음, 소음, 또 소양, 태양, 요 네 기운이 그 물질을 이뤄놨다고 얘기한 거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유교에서 해놓은 거예요. 전부 이거는. 그렇다 한다면 물질이 뭘 이루어졌냐? 기운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운이 크게 보면 하나인데 음양으로 갈라졌고 또 음양으로 갈라졌으니까 네 기운이 된 거죠. 이 네 기운이 물질을 이뤄놨다는 거죠. 그럼 네 기운 중에 음에서 음으로 갈라진 태음인 어떤 물질을 이뤄나느냐? 태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뭐냐는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이 이걸 이제 달이라고 한 거예요. 달. 달은 양이 없다. 음에서 또 음으로 갈라진 음이니까 여긴 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순음이 음뿐이죠. 그 음뿐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이제 달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럼 이 하나에서 음양으로 갈라진 양이 또 음양으로 갈라진 양.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양만이 여기는 음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라고 하는데 태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그 물체가 뭐냐? 이걸 바로 이걸 해라고 하는데 해를 지금도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죠. 왜 태양으로 하느냐? 이 태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를 태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달은 그 음의 이 태음으로 태음의 기운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달을 태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유교에서 이렇게 해놓은 얘기예요. 그럼 자, 그 태양은 어떻게 되느냐? 양만의 기운이 이루어졌지 음의 기운은 없어요. 그럼 이 태양은 어떻게 되느냐? 뜨겁겠느냐? 차겠느냐 하는 거죠. 양의 기운만 이루어지니까 항상 뜨거워요. 뭐 손하는 게 없는 거, 찬 게 없으니까 항상 뜨거운 거죠. 그럼 이 기운 태양 양에서 또 양으로 갈라진 요 태양은 항상 뜨겁지 이게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럼 태양은 계속 뜨거워요. 생겨질 때부터 태양이 언젠가는 없어진다 한다면 없어질 그때까지 태양은 뜨거워요. 계속. 뭐 어떤 현재 와서 뭐 연료 뭘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건 그 사람들 장난 얘기. 우리가 볼 땐 그런 거고 태양은 양만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태양인데 이게 어떻게 음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뜨거운 거예요. 태양은. 뭐 연료 떼가지고 열 나는 게 아니고 아무 연료가 없어도
이게 계속 뜨거운 거죠. 이게 차갑게 변할 수가 없어요. 순양인데 어떻게 음으로 변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은 항상 뜨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에 만물이 살 수 있느냐? 뜨거운데 어떻게 만물이 살아요? 못 사는 거죠. 그럼 이 음은 뭐냐? 이 달, 음에서 또 음으로 갈라진 요 태음은 양이 없으니까 항상 죽기만 하죠.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서 밝혀져 태양 햇빛이 안 비치는 쪽, 달의 햇빛이 안 비치는 쪽은 항상 춥다는 거 과학에서 밝혀놨지 않아요. 그럼 이 달은 아무리 오래 가도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안 비치면 그냥 계속 차가운 것 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별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뭘로 이루어졌는 거죠? 별들이 태음으로 달은 태음, 또 해는 태양으로 이루어졌는데 별들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느냐? 그 많은 별들에는 소음으로 이루어진 별도 있고 그 소양으로 이루어진 별도 있겠죠.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이 음만으로 이루어진 달이나 이건 달 하나밖에 없는 거죠. 또 태양만 이루어진 것도 이 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거는 이 소양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럼 소양으로 이루어진 물체들은 어떤 거겠느냐? 자, 우리 이 우주 안에 별들이 많지만 그 이루어진 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뭐냐? 하나는 소음으로 이루어진 별은 어떤 거다. 또 소양으로 별은 어떤 거다. 요게 구분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방법은 또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이 있고요. 또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 밖에도 많은 별들이 있죠. 그럼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또 태양계 밖에 있는 별들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우선 번째에 자, 이 태양이 있다면 태양을 돌고 있는 이 별들이 있잖아요. 그 지구도 자전함에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성, 수성, 목성, 화성, 소성들도 그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은 거의 다 이 소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그래서 겉이 다 차가워요. 정말 태양을 돌고 있는 그 태양계의 별들은 다 차가워요. 소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목성이고 토성이고 겉에는 다 차요. 뜨겁지 않아요. 근데 금성, 수성도 원래 차가운 건데 태양과 가까우니까 뜨겁겠죠. 태양 열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 그 이루어진 거는 소음으로 이루어지면 차가운 거죠.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도 이 태양을 돌고 있는 별이니까 소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지구도 겉은 차요. 근데 태음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 차가운 게 변하지 않지만 이 지구는 이 음은 음인데 소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 겉은 차가워요. 근데 여기에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속에는 양이 있기 때문에 온천도 나오고 화산도 폭발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화산이 왜 퍼지느냐, 온천이 어떻게 나오냐. 지구 속에는 뜨거운 양이 있기 때문에 온천도 나오는 거예요. 화산 폭발도 하고요. 자, 그럼 지구는 그렇게 되었다. 그럼 소양의 별들은 어떤 거냐? 태양계를 돌고 있는 별 말고 그 밖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건 거의 다 소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소양으로 이루어지면 겉이 뜨겁겠어요? 차갑겠어요? 뜨겁겠죠? 양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그 밤하늘 보는 반짝이는 별들 속에는 그 소양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속에는 그 음이 있을 테니까 차가운 게 있겠죠? 있는데 거의 다 소양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표면이 뜨거워요. 양으로 이루어지면 뜨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어느 별들인지 이건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죠. 겉이 뜨거운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많은 별들, 지금 우주라만 안 되겠지만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태양계 별 말고 그 밖에 있는 별들은 거의 다 소양으로 이루어졌다. 겉은 뜨거워요. 다 빛깔 다 나오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음이 있긴 있지만 겉이 뜨거우니까 만물 못 살아는 거죠. 그럼 밤하늘 반짝이는 그 별 중에서 사람이나 생명체를 살 수 있는 그런 별 어디에 있겠느냐?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많은 별 가운데서도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과 가까운 데 있는 금성수는 뜨거워서 못 살고, 또 우리 지구보다 더 멀리 있는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들은 태양과 거리가 멀어가지고 태양열을 못 받으니까 항상 춥기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만물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느냐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 한다면 왜 그 달이 뜰 때면은 그 물이 밀려오느냐, 그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우주나 달이 태양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겨졌다는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왜 달 뜰 때면 그 물이 조금 달 뜨고 조금 있으면 물이 밀려오느냐? 그거는 이 음양의 수치가 있어요. 양은 그런 변화가 없지만 음은 한 바퀴 도는 그 수치가 있는 거죠. 수치가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또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그 돌고 있는 자체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지구가 순환 이렇게 그 밤낮이 바꿔지는 건 그거 이제 음이라고 본다 하면, 그거 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돌면서 자전하면서 태양을 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음이 순환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음이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수치가 얼마냐? 그걸 이제 정확히 하는 것보다도 그냥 대충 보게 되면 29일 반이다. 한 달이라는 거죠. 그럼 달이 순환하는 것도 그 태음이니까 음이 순환하는 그대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게 29일 반이에요. 그 원리는 변하니까 계속 29일 반 만에 지구를 계속 도는 거죠. 그럼 그건 변함이 없지 않겠어요? 원리인데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지구가 이 소양이냐 소음이냐, 여기 볼 때 지구는 소음이라고 했죠. 그럼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면서 태양을 도는 가운데에도 그 음의 수치가 함께 포함돼서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음양이 지구가 소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소음은 그 지구가 돌아가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도 음의 수치가 있다는 거죠. 그 수치가 얼마냐? 역시 29일 반, 한 달이에요. 똑같은 거죠. 달은 순음이기 때문에 음의 수치에 의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29일 반이다. 약 한 달이다. 그리고 또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 태양을 도로 가는데 거기에도 음이 있으니까, 소음이니까 음의 수치에 의해서 정해진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냐? 그게 역시 한 달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음의 수치니까 29일 반, 한 달인 거죠. 그럼 이렇게 딱 정해진 거죠.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달이 만들어질 때,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음의 수치대로 그 반복하는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이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달이 보름달이 될 때 지구는 이것도 어느 지정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 뭐 달이 이렇게 뭐 지구가 한 대 있을 때는 뭐 많이 빌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지구는 지구를 돌아가는 그 수치대로 돌아가니까 그 수치가 또 그 달하고 같은 거죠. 달이 지구를 도는 수치나 또 지구가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그 음이 수라는 그 수치가 같으니까 항상 그 물이 많이 밀려고 적은 게
정확하게 되겠죠. 그 수치에 되니까. 그러니까 물밀이 많이 밀려고 적게 밀는 것도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음의 수치에 따라서 이게 물이 많이 몰려고 적게 올려진다.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돌아가는 데서도 그 수치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어떻게 해도 물이 많이 밀려오려고 적게 몰려오는데 이게 음의 수치대로 많이 밀려오고 적게 밀려오니까 이게 태양에 해가 달이 뜰 때고 이게 수치가 항상 같은 거죠. 이 수치는 원리대로 정해진 거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 이치에서 이렇게 순환된다. 그렇다 한다면 이게 해와 달만 그러냐? 달과 지구만 그렇게 그런 수치에 맞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약이니까 그런 변화가 없죠. 근데 여자는 음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은 음이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는 요 수치가 그대로 적용은요. 음의 수치가. 그럼 그 수치가 어떻게 있느냐. 자, 그 성인 그 여성들은 거의 다나마 다요. 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돼요. 그 생리 기간이 얼마냐? 음의 수치니까 29일 반이에요. 약 한 달이죠. 그럼 여자들은 그 성숙한 여자들은 전부 생리하는데 요 생리 기간이 29일 반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여성들만 그러냐? 우리 시대, 이 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 여성들은 다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데 29일 반이에요. 그 기간이. 음의 수치니까 변하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한테 그대로 음의 수치가 적용되는 거죠. 그럼 지금 사람들은 그러냐?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여성들도 그 생리 기간이 29일 반이에요. 이 과학에서 이게 못 밝혀내 아직도요. 예. 그럼 이런 거를 이용로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 놓은 거냐? 천만에. 이게 스승님들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걸 한번 찾아봐요. 스승님께서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느냐? 예. 예. 천지 2기 편에 보게 되면 부인경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인이 그 생리작 하는 것도 역제찰이다. 또한 이시를 치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수왕래 그 바닷물이 밀려오고 그 이제 밀려가는 거라든지 또 여자들이 생리작 하는 게 전부 음양에 이 음에 수치려 된다는 것을 신삼에 딱 밝혀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다 모르고 있던 거고 또 현대 과학이 발달돼서도 바닷물이 밀려오는 게 태양의 인력으로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양의 그 수치에 의해서 밀려간다는 거. 지구가 거기 수치대로 자전 공정하니까. 자, 그럼 이 음양이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서 바닷물이 많이 밀려오고 적게 밀려오고 하는 거지. 그게 태양의 인력으로 해서 많이 밀려오고 적게 오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요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여러분들 보실 적에 어느 말이 맞겠냐는 거, 이체 맞냐는 거죠. 근데 천덕에서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그게 어디서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경전에 신사님이 천지 이기장에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걸 얘기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신사님 말씀해 놓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이게 잘못 가르쳐 줬다는 걸 전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부에서부터 이걸 이제 다 밝혀 놓게 되면 세계의 그 인류들도 그 태양의 인력으로 인해서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밀려오려고 뭐 이런 말 다 안 하겠죠. 그에 대해서요. 예. 오래돼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예. 예. 다루 인력에 의해 조수 간망의 차가 있는데 호순물은 왜 조수에 영향이 없는가? 물었더니 가마귀를 다루 인력에 의해 바다는 큰 조수의 간망의 차가 발생하지만 호수에서는 이를 거의 느낄 수 없는 이유는 크게 규모의 차이와 중량의 차이가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수에도 아주 미세한 조수 현상은 있지만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바람이나 기압 변화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력 차이가 발생하기에 너무 작은 기준력의 원리에 의해서 조석 현상은 단순히 달이 물을 잠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 한쪽 끝과 반대 끝에 작용하는 달의 중력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다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어 달과 가까운 쪽 바다와 먼 쪽 바다가 받는 중력의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가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만조고요. 호수는 바다에 비해 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호수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은 달과 자, 그럼 이것뿐이 하는 거죠.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대 과학으로 볼 적에. 그럼 물질의 가장 적은 알갱이를 코크라고 하는데 코크는 뭘로 되어 있느냐? 아직 못 밝혔잖아요. 그 전에는 코크를 이걸 분해를 못해서요. 그 분해를 못하고 있다가 가속기, 그러니까 전자를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가속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속기인가 그 분해하는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던가 갑자기 생각네. 예,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입자들을 많이 집어넣고 이게 돌끼리 돌려가지고 입자들끼리 충동시켜가지고 깨지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깨진 걸 그 조각을 가지고서도 연구해봐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더 못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양자라 좀 나와지는데 양자가 뭐냐? 물질을 그러니까 이게 분해해보기만 하도 적어서 더 이상 분해를 못하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양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양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또 다 모르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도. 그럼 전파가 있는데 전파는 어디서 나왔느냐? 전파가 처음부터 전파였느냐?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전파가 된 거냐? 이거 과학에서 밝혔어요? 못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학에서 못 밝히는 거죠. 그럼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볼 적에 저 같은 사람이 볼 적에 이게 이상하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냐? 우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현대 과학에서 그 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시간이 빨리 가고 늦게 간다는 얘기 하죠. 예, 그러면 그 얘기를 저도 처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게 책에서 읽어본 거죠. 자, 어떤 그 쌍둥이 형제가 그 동생이 중력이 적은 우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동생이 우주여행을 갔다가 50년 후에 돌아왔다 한다면, 그러니까 20살 때 갔다고 한다면 20년 후에 돌아왔으면 몇 살 되겠어요? 또 50년 있다가 돌아왔더만 몇 살 되겠느냐? 그러니까 50년 20살에 우주여행을 갔다가 50년 후에 돌아왔더만 70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생은 우주에 50년 동안 갔다가 왔으니까 동생이 몇 살 되겠냐? 그건 70살 될 거 아니에요. 20살에 가서 50년에 왔으니까. 그럼 형은 몇 살 됐겠느냐? 형도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동생과 동갑이니까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동생이 70살이면 형도 70살일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 그 설명하는 거 보면은 자, 동생은 그 우주여행을 갔다가 와서 중력이 얕은 곳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늙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형은 중력이 많은 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나 다 늙었다. 이걸 가지고서 시간이 빨리 갔다 늙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적은 데 가 있던 그 동생하고 그 중력이 많은 우리 이 지구에 살던 사람하고 이게 비교가 되면 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한 곳에 대사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차이로 인다면 나이가 많고 한 군데서 적어져야 될 텐데
시간은 차이가 간다고 한다면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고 제가 반문하게 되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죠. 이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력에 의해서,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빨리 가고 늦게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차이에서 시간이 빨리 가고 늦게 간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실험도 중력의 차이에서 그 중력이 얕은 데가 있던 사람하고 중력이 많은 데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지는데 시간이 빠르고 늦게 가는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노쇠 현상이 빨리 오고 늦게 온 거지 시간이 많이 가고 늦게 간 건 아니다고 보는 거죠, 저는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냐. 시계를 저 중력이 적은 높은 데 올려놓고 하나는 중력이 많은 데다가 시계를 똑같은 시계를 놓고 이거 조사해 보니까 중력이 적은 데 있던 시계가 더 빨리 가더라. 그거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력이 많은 데 있는 시계는 늦게 가더라. 자, 이걸로 가서 중력이 적은 데는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시험은 10번, 100번 해도 틀렸다는 시간을 저는 그래 보는 거고 실험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왜 틀렸느냐. 네, 그걸 정확한 실험을 하려면 중간에 표준 시계는 더 놓고 시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적은 데 시계, 많은 데 시계 놓고 중간에다가 표준 시계를 놔야 된다. 그래서 표준 시계가 12시가 됐을 때에 그 중력이 적은 데 있는 시간은 얼마, 또 그 중력이 많은 데 놓은 시간은 그 시간이 얼마, 이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시간 또 24시간 만에 표준 시계를 보고 표준 시계 보고도 더 빨리 가는 거 있고 늦게 가는 거 있을 거다는 거죠. 중력이 적은 데 있는 시계는 그 저항력이 적으니까 이건 작동이 빨리 갔을 거다. 또 시간이 그 같은 시간을 해도 이 중력이 많은 데 있는 시계는 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시계의 작동이 느리게 작동했을 거다. 그럼 그 중간은 뭐냐? 중간에 표준 시계가 정량이라고 한다면 그 12시간만큼 그러니까 아래 위에 볼 때 중력이 적은 데 있는 시계는 12시간 더 갔을 거죠. 왜? 작동이 빠를 테니까. 또 중력이 많은 데 있는 시계는 작동이 늘어지니까 12시간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시계의 작동이 빠르고 느는 거지 시간이 빨리 가고 느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제 얘기는. 표준 시계를 보라는 거죠. 표준 시계가 똑같은 12시간 24시간 그 시간에 많은데 적은데 요 차이가 있는 건 시계의 작동이 빠르냐 느리냐는 거지 시간이 빨리 가고 늦다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맞는 걸 하는 걸 하나하나 보면 전부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리고 또 빛의 시어부짐을 얘기하는데 빛이 이제 중력이 많은 데는 빛의 속도가 오다가 그 중력으로 인해서 빨리 못 오는 거죠. 근데 그 아인슈타인 얘기는 중력이 많은 데는 시간이 늦게 간다는 거죠. 중력이 적은 데는 시간도 빨리 가고. 그래서 시간의 휘어짐을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중력에 인해서 빛의 속도가 오다가 중력이 적은 데 어떤 5분에 갈 것을 중력이 많으니까 6분, 7분, 10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그 빛의 속도가 오다가 빨리 못 오고 느려진 것 뿐이지 이게 시간이 휘어져서 시간이 많이 가다 적게 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게 하는 건 다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면서 빛의 속도가 얼마나 걸리냐. 약 8분이라고 하잖아요. 8분 20, 근데 하여간 8분이라고 한다면 그 속도는 현재 중력 상태에서 그 빛의 속도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요 사이에서 중력이 변정이 됐다 한다면 그냥 중력이 더 약해졌다고 한다면 8분 안에 올 거죠. 그 빛 속도가. 또 중력이 많아지면은 그 빛 속도가 느려지니까 8분 이상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건 중력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빠르고 늦은 거지 이게 시간이 쉬워져 가지고 늦게 온다. 이건 이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빛이 휜다고 그러거든요. 네, 회전하는데
그걸 빛이 그 쉬워짐 얘기하는데 시간도 거기다가 쉬워짐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럼 쉬워질 수 갈 때인데도 중력이 똑같이 많다고 하면 쉬워지지 못할 거 아니냐. 또 통과해 올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해 오는 시간이 중력에 인해서 빠르고 늦은 것 뿐이지 시간이 쉬워져 가지고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구에서부터 그 태양까지 그 사이에 중력이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을 거예요. 그럼 지구가 태양을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보통 365일 아니에요? 365일인데 중력이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으니까 적은 데 있는 데는 시간이 빨리 갈 테니까 그럼 이게 365일 아니라 빨리 가니까 370일, 380일도 걸릴 때가 있겠죠. 가는 곳이 있겠죠. 또 중력이 많은 데는 시간이 빨리 못 가니까 그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겠냐는 거죠. 느리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도 어느 데는 시간이 빨리 가고 어느 데는 늦게 되면 빨리 가는 데는 365일 더 간 데 있을 거고 느리게 가는 데는 360일도 뭐 또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빛의 쉬워짐을 돈이 맞지 않는다. 그런 방정세 있느냐 하는 거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네요.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현대과학이 모든 걸 다 올바르게 밝혔다고는 못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오늘 사실 요거 말씀드리고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말씀드리니까 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마치는 심구하시겠습니다.